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 여자배구 자유계약 시장은 솔직히 말해 예년만큼 뜨겁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몸값은 내려갔고 선수 구성에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각 구단 모두 눈치만 보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죠. 연봉 총액 상한선은 5억 4천만 원, 과거처럼 화제를 모았던 초대형 계약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FA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고액 연봉을 받아온 베테랑들, 그리고 기량과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선수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서 누군가는 웃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FA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선수의 이름도 있습니다. 실력보다도 과연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하는 선수죠. 오늘 영상에서는 2026 여자배구 FA 시장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누가 최대어로 살아남을지, 또 누가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26 여자배구 FA 시장은 시작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여자부 연봉 총액 상한선이 기존 8억 2,500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이번 FA는 누가 더 많이 쓰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FA 명단의 이름값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흥국생명의 김수지, 도수빈을 비롯해 정관장의 정호영, 이선우, 안혜림, 현대건설의 김연견, 김다인, 한미르, IBK기업은행의 황민경, 김채원, 한국도로공사의 문정원, GS칼텍스의 한수진, 페퍼저축은행의 박정아, 이한비까지 각 팀의 주전급 선수들과 베테랑, 그리고 향후 전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이 대거 시장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선수들이 FA 명단에 올랐다는 것과 실제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나이, 포지션, 부상 이력, 대체 가능성, 그리고 줄어든 셀러리캡까지 여러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번 FA는 단순한 재계약 시즌을 넘어 각 구단의 방향성과 냉정한 판단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단별로 FA 시장을 살펴보면 각 팀의 고민과 전략도 비교적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흥국생명입니다. 흥국생명에서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김수지와 도수빈입니다. 김수지는 나이만 놓고 보면 언제든 은퇴를 선택해도 이상하지 않은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코트 위에서 역할을 해내고 있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요시하라 감독 체제에서 김수지는 단순한 미들블로커 이상의 의미를 갖는 자원입니다. 팀 컬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전술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선수인 만큼 흥국생명은 무리한 경쟁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의 협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도수빈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원클럽맨이라는 상징성은 분명하지만 리베로 포지션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고 팀의 향후 방향에 따라 입지가 흔들릴 여지도 있습니다. 이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 FA 시장의 중심에는 단연 정관장이 있습니다. 정관장에는 정호영이라는 리그 최상급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영 역시 약점이 없는 선수는 아니지만 현재 리그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장신 미들블로커입니다. 높이에서 오는 압박, 공격력, 블로킹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터 변화 이후 중앙 공격 비중이 커지면서 그 가치는 더욱 또렷해졌죠. 결국 이번 FA 시즌 전체의 흐름은 구단이 이 선수를 끝까지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내놓을 것인지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선우는 또 다른 결의 카드입니다. 리시브에서의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공격 중심으로 활용되며 성장하고 있고 팀 사정을 고려하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자원입니다. 안혜림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활용도가 강점이지만 시장에서 거액을 요구할 타입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정관장 잔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현대건설이라는 이름만 봐도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김연견과 김다인은 각 포지션을 상징하는 선수들입니다. 김연견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리베로죠. 팀과의 유대감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큰 변수를 만들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반면 김다인은 결이 다릅니다.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세터 중 한 명이자 국가대표 주전 자원인 만큼 만약 시장에 나온다면 모든 팀이 가장 먼저 노릴 선수입니다. 세터라는 포지션 특성상 한 명의 이동만으로도 팀 전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다인의 선택은 이번 FA 시장 최대 변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르는 출전 빈도는 높지만 역할이 분명한 원포인트 자원인 만큼 FA 이후의 미래는 다소 불투명합니다. IBK 기업은행은 베테랑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팀입니다. 헌민경은 전성기만큼의 폭발력은 줄었지만 여전히 리시브와 수비, 경기 운영 면에서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과거 수준의 계약 규모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단과 선수 모두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채원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자원으로 대형 시장 이스라기보다는 팀 내부 재정비의 카드에 가깝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실상 문정원 한 명으로 설명됩니다. 임명욱이 떠난 이후 리베로 공백을 완벽하게 메운 선수이고 대체 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카드입니다. GS칼텍스의 관건은 한수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운동 능력에 의존했던 스타일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리베로 전향 이후에도 안정감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름값, 과거 기대치, 그리고 현재 퍼포먼스 사이의 간극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정아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액 연봉에 비해 성적, 팀 성과, 공격 효율 등 모든 지표에서 냉정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등의 계기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대폭 삭감, 저가 계약, 심지어 은퇴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한비 역시 파워라는 장점은 있지만 기복과 안정성 측면에서 판단이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큰 경쟁보다는 잔류가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FA 시장은 단순히 누가 풀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구단이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평가하고 얼마나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여자 배구 FA 시장의 핵심은 대규모 이동이 아니라 선택과 정리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떤 구단이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지키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보상 구조가 바뀌고 구단 운영이 현실화되면서 이름값만으로 시장을 지배하던 시대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우영, 김다인처럼 여전히 성장 곡선에 있고 대체 불가능한 자원들은 최대어로 평가받지만 그 위에 대부분의 선수들에게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보다 계속 코트에 설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단연 박정아입니다. 한 선수의 선택과 결과가 연봉 구조와 팀 전략, 나아가 리그 전체의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아의 FA 행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 배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